네, 반갑습니다. 훈이알드의 훈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2를 지금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폰 미니부터 아이폰 프로 맥스까지 어떤 핸드폰을 사는 게 더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지금 구매해서 한 달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활용을 하면서 제가 불편한 점들, 그리고 좋았던 점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전에 아이폰 7 플러스를 썼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썼죠. 제가 2016년도에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한 5년 정도 썼는데요. 이제 이 폰은 필요가 없어졌죠. 네, 일단 가장 많이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12 프로 맥스 너무 크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 너무 무겁지 않냐 라고 이야기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겁지 않고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이폰 7 플러스보다 조금 더 크고, 그리고 깻잎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폰 4에서 나왔던 깻잎통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죠. 조금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할 때 불편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이폰 미니를 쓰는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누워서 똑같이 힘들다고 합니다. 무게가 뭐 몇 차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에 그립감이나 느낌이 다르기는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 괜찮다. 그리고 커서 뭐 주머니 안 들어간다 얘기하시는데 잘만 들어갑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주머니가 얇은 것들은 아이폰 미니도 쉽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기와 무게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카메라를 절대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이야기 하시는 게 야간 촬영 모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조명 감독님이라든지 촬영 감독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죠. 힘들게 조명을 다 만들 필요가 없다. 이제 아이폰 12 프로 맥스, 아이폰 12만 있으면 충분히 야간을 조명을 다, 빛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진을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촬영이 되죠. 네, 뭐 제가 금손인과 상관없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촬영을 했을 때 전혀 야간 촬영 모드도 어둡게 촬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밝게 촬영이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서 일일이 FHD로 찍을 건지 4K로 찍을 건지 몇 프레임으로 찍을 건지는 일일이 다 설정을 해야 됐지만,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이전에 핸드폰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위쪽에 바로 터치만 누르면 바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좋고요. 뭐 프레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FHD와 4K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활용한 것 중에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핸드폰으로 액정 화면을 보고 있을 때, 뭐 핸드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게임이나 웹툰 이런 것들을 보다가 전화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됐나요? 그냥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전화하는 화면으로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팝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 탭이나 세 번 탭하기, 그 전에 어세시브 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설정들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새로 생긴 기능 중에 하나가 두 번 탭하거나 세 번 탭을 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즐겨찾기를 해놓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터치는 스크린샷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세 번 터치는 코로나 QR코드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들을 해놨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기능들이 궁금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에 또 기능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생겼다라는 점이 아이폰 12의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핸드폰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다, 그립감도 굉장히 좋다라는 점입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색상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파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파이트, 그냥 검은색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그래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만족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저는 뭐 그냥 젤리 케이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이 역행이 됐다, 아이폰 4로 지금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게 활용을 하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좀 크기가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미니나 아이폰 프로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큰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프로 맥스를 써도 뭐 무방합니다. 네, 아이폰 30부터는 이제 지문 인식하는 게 다시 되살아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뭐 카메라 기능은 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1200만 화소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폰 11을 지금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 없이 사셨으면 좋겠고요. 아이폰 30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기다리려면 1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폰 11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달 동안 사용했던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좋다라는 겁니다. 나봉. 네, 지금까지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대해서 후기를 좀 남겨드렸고요. 오늘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좋은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